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TJB 뉴스는 28번째 맞는 창사 기념일을 맞아 특집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충청도는 살기 좋고 안전하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최근 우리 지역에선 산불과 대형 공장 화재, 스쿨존 음주 사고 등 각종 재해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고와 재해를 경험한 뒤 아직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겨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지역민들의 안전의식을 살펴봤습니다. 특별기획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양정진, 이수복, 조형준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대전과 충청 지역은 재난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잇따른 대형 화재의 산불, 수해, 음주운전 사고까지 각종 사건 사고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지 직접 거리에 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전 시민 204명에게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75%는 안전하다고, 25%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안전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큰 사고도 안 나고 다른 지역보다 살기가 좀 편하잖아요. 또 이렇게 횡단보도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애들 등교할 때는 또 그런 걸 봐주고 하니까 비 같은 게 많이 안 오고 장마 같은 게 피해가 없어. 그럼 여기 시장에서는 불 날 거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다 예방을 하고 하는데 뭐 불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자연재해나 사고가 비교적 적고 살면서 별다른 일을 겪지 못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그렇다면 사건, 사고, 재난재해를 겪은 뒤 남겨진 사람들은 그 이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느낄까요? 남겨진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홍성 산불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에 탄 집터 옆으로 임시주택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처럼 이재민들은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려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화재로 버섯 재배사와 염소 농장이 타버려 20억 원 넘는 피해를 본 최정아 씨. 한 달 넘게 임시거주 텐트와 불타버린 농장을 오가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숙소에 하루 자가지고 아침 먹고 이제 염소 축사 와서 염소 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점심 먹으러 또 글로 가요. 곧바로 지급될 것 같던 재난지원금은 감감무소식.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최 씨는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이런 피해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산불 맨날 불조심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크게 날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빨리 번질지도 몰랐고. 이재민들은 앞일로 생각했던 산불 피해가 나의 일이 돼버렸다며 화재보험조차 들지 않았던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낮 대전 시내 한복판, 그것도 학교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에 9살 배승아 양이 목숨을 잃은 지 어느덧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막내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나에겐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사고 이후 승아 양의 오빠 송승준 씨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쪽 지나가다가 이제 이 구간에는 방울다리가 없네. 이 구간에는 좀 어떤 시설물이 미흡하네. 그리고 유독 신호 위반이든 과속이든 그러하는 차량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섰고 국회에선 처벌 강화법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뀐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발의되고 시설물 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당장에서는 그걸 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고 이후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그때뿐인 개선책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래야 당신이 안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TJB 조형준입니다. TJB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 궁금증을 해결하고 동시에 대안도 모색해보는 새로운 뉴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티끌 모아 해결책을 찾아보는 티나는 뉴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언제부턴가 노잼 도시로 불리고 있는 대전이 정말 매력이 없는 도시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대전 정말 노잼 도시가 맞는지 조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2017년 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인이 대전에 온다면 알고리즘입니다. 글쓴이는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 표현하며 지인이 대전에 오면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알고리즘의 종착역은 빵집인 성심당입니다. 대전 시민들은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다며 이 게시물에 많이 공감했는데요. 6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에 이제 타지에 사는 지인이 놀러 오신다면 어디에 데려가실 것 같으세요? 딱히 데려갈 곳은 없는 것 같은데 기껏해야 성심당 정도? 대전에 이제 타지에 사는 지인이 놀러 오신다면 혹시 어디에 데려가실 것 같으세요? 딱히 갈 데는 없는데 대전은 그냥 좀 노잼 도시인 것 같아요. 과연 언제부터 대전의 노잼 도시란 짓궂은 별명이 붙은 걸까? 논문 대전은 어떻게 노잼 도시가 되었나를 쓴 주혜진 박사는 6천여 개의 블로그를 분석했습니다. 노잼의 첫 언급은 2017년 대전 사람 알고리즘을 소개한 신문 기사에서 확인됐고 대전 방문해로 지정된 2019년에 역설적으로 노잼 도시 대전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그 방문회가 선포되면서 약간 놀림거리가 된 거죠. 재미가 이렇게 없는데 놀러 오라고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 밈의 속성하고 소셜미디어 유저들의 행태하고 이제 그 정책적 이벤트인 그 대전 방문회가 셋이 이제 같이 붙으면서 굉장히 19년에 그 폭증하는. 대전은 정말 재미없는 도시일까?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大田是一个交通便利、生活对于生活的人来说比较方便的一个城市。 မင်္ဂလာပါဒေဂျွန်က activity တွေအများကြီးလုပ်လို့ရတဲ့မြို့ပါပြီးတဲ့ခါကျရင်စုထုံးကိုချန်ထဲဆန်အဲ့ဒီနေရာတွေကိုတွားပြီးတော့တောင်တက်တဲ့ activity တွေအများကြီးလုပ်လို့ရပါတယ်ပိတ်ရက်တွေမှာအဲ့လိုမျိုး course တူတူလေးနဲ့လည်းတွားလို့ရပါတယ်အဲ့ဆိုပျော်စရာကောင်းတဲ့မြို့လို့ပြောလို့ရပါတယ်ရှင့် Thì ở Daejeon có một công viên gọi là Hanbak Smokewon á, thì mọi người đó là một cái chỗ mà rất là thoải mái, mọi người có thể đạp xe đạp này, ăn uống cũng như là giải trí ở đấy vào cuối tuần rất là ok. Tejon shahri ilm fan va ilmiy izlanishlar taraqqiyot markazi bo'lganligi sababli boshqa shaharlarga qaraganda bu shaharni afzal ko'raman. Masalan, Shimin Chonmunde observatoriyasiga kechalari borib, yulduzlarni tomosha qilib, kayfiyatni ko'tarib turaman. 모두들 예외 없이 꿀잼 도시라는 반응. 특히 카이스트 어학원 교수이자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인 오스틴 교수는 홍보대사를 자처합니다. I feel lucky that I live here because if I lived in Seoul or another place, I wouldn't understand Korea. 대전은 특히 당일 여행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경기도에 사는 이선영 씨는 최근 당일치기 여행으로 대전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대전역에서 내려 중앙시장을 한 바퀴 돌고 걸어서 성심당에 갔다가 근처 칼국수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두루치기를 먹고 올라가는 일명 먹방 여행이었습니다. 다 너무너무 맛있었고 대전은 대체로 분위기가 좀 차분하고 덜 복잡해서 다닐 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가고 싶었던 곳들을 모두 걸어서 갈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편하고 좋았습니다. 3년간 대전을 찾은 관광객 4,100명이 방문한 장소를 분석했습니다. 이 성심당이 모두 1위, 유성온천과 한밭수목원, 대청호는 꾸준히 순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곳 소재동과 대동 하늘공원이 상위권에 등장했고 이 신세계백화점도 새롭게 순위에 올랐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갈 수 있는 관광에 대한 트렌드가 분명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나만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니즈가 좀 강해진 게 분명히 강소형 관광 목적지를 찾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해 대전에 방문한 관광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방문한 관광객이 처음 방문한 관광객보다 대전 여행 활동에 대해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식당과 음식, 쇼핑과 볼거리, 물가와 청결 등의 항목은 재방문객의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자세히 봐야 더 예쁜 도시지만 SNS 중심인 요즘 여행 트렌드와 소비 경향 속에서 강한 인상을 주는 곳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노잼 도시로 언급되면서 대전에 대한 검색 건수도 60% 가까이 늘었고 방문자 수 추이 역시 분명 눈에 띄게 증가한 효과는 있습니다. 노잼이 역설적으로 대전의 매력을 부각시킨 측면도 있다는 건데 하지만 특색과 강점을 살린 도시 이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꿀잼이라는 대전. 자부심을 갖고 대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재미를 계속해서 발굴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TJB 티나는 뉴스 조혜원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왔던 대전 대덕특구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사 특별기획으로 미래 50년 대덕을 이끌 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가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입을 모읍니다. 장석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이 엄청난 속도로 모래사장을 달립니다. 불규칙적으로 쌓인 장애물 위로도 거침없이 걷고 계단이나 미끄러운 흙 산길 등도 자유자재로 오르내립니다. 카이스트의 젊은 로봇공학자 황보재민 교수팀이 개발한 라이보입니다. 황보재민 교수 앞에는 항상 최우수 논문상 등 최우수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만 안주하지 않고 노력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공학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연구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거고 실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연구를 더 잘해야 되고 이제 또 상용화도 해야 되고. 사회적, 환경적 관심을 우수 연구 성과물로 연결한 과학자도 있습니다. 화학연구원 오동엽 박사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학자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습니다. 눅눅해지지 않으면서도 자연에서는 석 달 안에 완전히 분해되는 종이 빨대도 개발했습니다. 실온 상태에서 절단돼도 스스로 자가 치유되는 신소재 개발까지.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더 가지게 돼서 이 넓은 범위의 고분자 소재 중에서 저희가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춰서 반도체 소자가 나열된 기판을 양쪽으로 당기자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납니다. 전자통신연구원 오힘찬 연구원이 개발한 소자는 앞으로 5년 안에 스마트폰이나 입는 의료기기 등 다방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같은 면적에 15배나 많은 소자를 올릴 수 있는데 대덕이 개발한 뛰어난 기술로 세계 시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힙니다. 특허를 만들어 놔야지 저희가 우리나라가 다른 이제 대만이나 일본의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남다른 원천 기술과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을 품은 젊은 연구자들. 이들이 이끌 대덕특구의 미래 50년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창사 28주년을 맞은 TJB는 기념식을 갖고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협조해온 대전 대덕구청 정인, 대전시 김진술, 부여군청 김종춘, 유토개발 임종인, 대전 전파관리소 이재복, 첼리스트 고영철 등 1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창사 기념식에서 이광축 대표는 시청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 지금의 TJB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 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백제시대 절터인 서산 운산면 보원사지에 박물관과 방문자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어서 타 지역으로 옮겨졌던 유물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중앙박물관은 보원사지에 오는 2025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 전시와 수장고 등의 기능을 가진 방문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곳에서 출토됐지만 현재 다른 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동정병과 금강령 등 3,7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원사는 일제 때 발굴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고 현재는 넓은 절터와 5층 석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산 유일의 시내버스인 서령버스가 운행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서산시가 택시와 전세버스 등 운송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실제 서령버스의 운행 중단이 시작될 경우 운송업체는 임시 운행버스를 고정 배치하게 되며
특히 읍면 소재지에는 버스가, 마을에는 택시가 우선 투입됩니다. 서산시는 군부대와 교육청, 어린이집 등의 협조를 구해 가용한 모든 교통수단을 확보해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만큼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노선별 비상수송 계획을 담은 안내문을 버스 정류장과 SNS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먹튀에 이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 먹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 낭월동까지 이동한 뒤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잠적해 18만 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같은 날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28만 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던 20대 여성 2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